클래스만 했었거든요. 사실 여기서 이제 소를 전체를 다 이제 원데이 클래스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고, 그래서 제가 좀 오늘 하려고 하는 건 지금 요즘 짝갈비 부분들이 트렌드가 좀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약간 좀 보여주기식의 퍼포먼스도 사실 고객들이 좀 많이 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금 많이 내려가는 데가 대구 쪽, 이런 경산도 쪽으로 그 막창거리 있듯이 갈비 그런 뭉태기 거리처럼 조금 조성해서 갈비가 그쪽으로 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그러면 시장성이 이게 계속 좀 갈 수 있는 거야? 하다가 어느 정도 이게 끊길 수도 있다. 그죠. 근데 어차피 외식이라는 자체가 사실 롱런은 없어요. 또 하고 또 시대가 또 다 바뀌는데, 근데 곧 지금의 트렌드라고 하면 지금 특수부위 자체가 너무 비싸요. 사실 손을 못 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갈비 쪽을 이용해서 좀 퍼포먼스, 요즘 우대갈비나 이런 부분들도 한참 토마호크 나오다가 얘네들 본인 그 뼈가 있는 상태의 고기 부분들이 굉장히 다시 이제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즘 한참 토마호크도 올라오다가 지금 내려간 추세였고, 그리고 이제 원물값, 등심이라든지 특수 부위가 비싸니까 저는 오늘 이제 이 설도, 설깃, 아마 소 부위 중에서는 좀 제일 싼 부위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육회라든지 아니면 완전한 그런 구이나 삼각살, 보섭살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육회, 육사시미, 불고기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하면 되는지. 왜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창업할 때 원물이에요, 원물. 원물 자체가 너무 비싸버리면 어차피 가격적인 경쟁력 자체가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좀 보고 가시면 좋은지, 이 부분들을 갖고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 실제로 오늘은 여기서 이제 설기다고 이제 설도에서 나온 부분도 육회도 그냥 결 끊는 거와 결 살려서 먹어봤을 때 실제로 식감 자체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오늘 시식해 보면서 직접 느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좀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미트 마스터라고 해서 이제 정육 쪽에서 한 18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외식 관련된 이제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아니면 이제 직업 교육 같은 거를 지금 현재는 시키고 있고요. 저는 주로 이제 이론 강의보다는 이제 실무 원자재를 가지고 좀 강의해요. 소나 저번 분들은 이제 돼지 반 마리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했었거든요. 여기서요. 오늘 소를 다 하기는 여기서는 도저히 무리일 것 같아가지고 좀 트렌드, 가격적으로 괜찮은 것들, 그리고 이제 특수 부위가 나오는 데는 한정이 돼 있으니까 갈비에서 뺄 수 있는 부분. 지금 갈비가요, 오히려 유구갈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남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유구갈비거든요. 혹시 유구랑 한우 개념은 혹시 다섯 분 다 아시죠? 지금 유구갈비는 굉장히 많이 남고, 실제로 또 육가공에서 나오는 형태가 지금 이 형태예요. 이 상태에서 냉동으로 했을 때는 지금 최근 제가 좀 딴 데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냉동으로 완전히 이렇게 포장해서 짝갈비로 있는 게 키로당 8,500원. 키로당 8,500원. 저 맛은 오늘 직접 이것도 구워볼 거예요. 그래서 직접 느껴보시고 직접 판단해 보시라고. 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안창살을 다 붙여서 납품을 했었는데, 안창살이 붙으면은 키로에 한 11,500원. 그리고 냉장 기준으로는 11,500원. 그 다음에 냉동 기준으로는 이 짝갈비가 8,500원에서 9,000원, 현재 시세로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1,500원을 넘어가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한우갈비 같은 경우는, 한우갈비는 키로당 지금 한 짝갈비로 23,000원. 근데 수율은 이 유구보다는 안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제 유구를 제가 주로 취급을 하고 있어서 오늘 이제 유구를 갖고 와서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도 좀 보시면은 이제 유구하고 한우 이번 주 시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짝갈비 기준으로는 유구가 지금 안창살 붙은 걸로 지금 띄고 왔는데 11,500원, 냉장 기준으로 한우가 23,000원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업체마다 굉장히 좀 등락이 커요. 그리고 이제 설깃이라는 게 이제 여기 이제 좀 이따 풀어서 보는데, 설깃이 16,000원. 그 다음 이제, 그 대신 이건 이제 정육이라 그래요. 근데 한우랑 유구랑 얘네는 좀 큰 차이가 없어. 비선호 부위라서.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들도 꾸준히 공급도 좀 가능하고, 사태, 양지 이거와 달리는. 그래서 여기서 좀 오늘 그걸 좀 뺄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좀 빼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걸 다 작업을 해서 이제 갈비살로 뺐을 때는 현재 이제 육가 작게 했는데, 늑간살이라 해서 39,000원에서 이제 52,000원 유구가. 그리고 이제 한우가 46,000원에서 비싼 거 76,000원까지. 요거 좀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할 거는, 자, 얘를 좀 놓고 뜯기 전에 이 설기세 동안이
안 붙어 있습니다. 보석사. 여기 이제 다 나올 건데요. 자, 얘네를 이제 대분류로 놓고 설도라고 해요. 설도에서 다시 또 조금 중분류로 가면 설도와 설깃, 그리고 이제 설도에서 나오는 게 보섭살, 삼각살, 제가 보는 도가니살을 뺄 거고요. 그 다음에 설깃에서 설깃 머리살과 설깃살. 그래서 오늘 설깃살부터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설깃이 이제 이런 상태, 예전에 이걸 우리나라 지도처럼 생겼다 해서 지도살이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삼각형 나온 데 있죠. 이 삼각형 나온 데를 설깃 머리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들을 그냥 발을 놓고 네모나는 설깃살. 주로 많이 사용됐던 부분들은 예전에는 산적이나 아니면은 냉면집에 고명육수, 그 다음에 뷔페집에 육회로 제일 많이 사용됐어요. 예. 그리고 우둔은 사실 요즘에 이제 뭉튀기나 이런 것 때문에 우둔살 금액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래서 육회 대체용으로는 요 설깃살이 좀 괜찮다. 그래서 내가 이것도 한번 시험해서 같이, 여기서 이제 보면 이게 육가공에서 나오는 지금 딱 스펙입니다. 요렇게 나와요. 키로당 16,000원. 현재 제가 이제 유구 2등급 기준으로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게 이제 힘줄, 우리가 이제 스지라 그러죠. 자, 요거는 손질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곰탕이나 이런 거 하신 데는 같이 이거 쓰시면 괜찮고, 그런 거 따로 안 하시면은 뭐 된장찌개나 이거 좀 잘게 썰어서 같이 넣으셔도, 아니면 크게 썰어도 육수 낼 때 괜찮아요. 그래서 칼을 집어넣어서 반대로 돌려요. 또 어떤 유공에서 이거까지 띄는 데가 있는데, 여기 칼이 한번 들어가면 색깔 변형 때문에 많이 안 빼고 그냥 이대로 가시더라고요. 단면적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반 저희 정육 쪽에서 요즘에 이제 좀 제사는 많이 안 재는데 이렇게. 그래서 산정용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뭐 산정용으로 썼을 때 이렇게 좀 일반적인 이런 방법이나, 이렇게 넓혀서 산정용으로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고명으로 쓸 때는 옆단면도 보여줄게요. 옆단면. 육회 부분으로도 써도 전혀 무난히 없어. 단 차이가 있다면, 우둔이랑 얘랑 차이면 우둔이 육향이 좀 더 강해요. 근데 설깃이 육향이 좀 약하고 약간 싱거운 맛은 있지만 어차피 양념에서 보통 이제 거의 버무려서 나가니까 전혀 문제고, 그 다음에 그 금액 자체가 굉장히 평균적으로 일정해요. 그래서 육회로 쓰기에는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육회에서 쓸 때는 중요한 건 이게 이렇게 중간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는 이제 요 부분만 잘 손질하고 쓰면은 육회로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한번 썰어 볼게요. 썰어서. 우리는 그거를 냉동식이라고 네. 그 슬라이스로 해놔요. 이렇게. 자, 육회 대부분들 아실 때 식당 하실 때 육회는 센 것 때문에 바로 센 걸로 놓고 막 움직인다고 하시잖아요. 저는 조금 비추드려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며칠 숙성된 거예요? 얘는 지금 그저께 작업해서 바로 온 거예요. 숙성 안 시켰어요. 선생님은
생이 이렇게 오는 생이 괜찮아요? 숙성이 괜찮아요? 이것도 어차피 지금 사후 강지 끝난 상태예요. 사후 강지 거의 끝난 상태. 조금 덜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온도체로 해서 바로 도축장에서 유두를 떼어서 보내면 이제 그걸 이제 뭉티기로 쓰잖아요. 사실 그 부분들은 사실 유통받기가 힘들어요. 관리도 힘들고. 저는 이왕 이렇게 한번 2, 3일 도축해 바로 써도 저는 문제 없다 생각을 하고, 단 선생님 저는 이게 문제가 센 걸로 놓고 그냥 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냐? 얘가 시커매지고 나중에 관변 때문에 오히려, 저는 제가 이제 식당에 하나 해준 데는 뭐가 있냐면 차라리 이걸 냉동으로 살짝 받치면서 얇게 슬라이서 쳤고 이렇게 펼쳐놔요. 그리고 나갈 때 같이 나가는데, 처음에는 나갔을 때 이게 냉동이 왜, 근데 약간 시원한 맛으로 먹다가 육회가 지금 한 번에 먹질 않잖아요. 시간을 걸치고 뭐 술을 놓고 먹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녹으면서 똑같은 색깔이란 나와. 그때 바로 쓸 수 있을 정도만 해서 이만큼만 넣고 그날 분량만 냉동해서 슬라이스를, 육절기나 아니면 칼이 좀 자신 있으면 칼로 쓰셔도 되고요. 그러면 얘를 생고기를 급냉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슬라이스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채를 써놓고 좀 펼쳐요. 예를 들어 이걸 냉동이라고 쳐볼게요. 냉동을 해서 이제 슬라이스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요렇게 할 때 이제 요런 힘줄 부분만 잘 손질해서 들어가시고요. 자, 이제 얘를 냉동이 됐다면 이게 좀 더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은 접시나 우리가 트레이에 그때 한 접시 나갈 정도만 이렇게 펼쳐서 냉장 보관하세요. 냉동해서 썬 다음에 그날 나갈 정도만 냉장 보관하세요. 그러면 서서히, 완전 땡땡도 안 되고 서서히 녹으면서 먹으면서도 이제 이름 자체는 저는 그냥 아이스 육회라, 오히려 그렇게 시원하게 먹는 게 처음엔 더 나아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녹죠. 그러면서 원래대로 돌아와요. 색깔 때문에. 네, 그렇죠. 자, 기름장 하나씩들 앞에 두시겠어요? 그래서 한 번씩 집어서 찍어서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좀 결을 층으로 하면 약간 씹히는 것 자체도 물려서 씹히는 것들이 있어요. 느끼함이 덜해요. 왜냐면 마블링 자체가 한우보다 적기 때문에 담백해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마케팅 자체로 한다면 뭐 저지방 부위냐 고지방 부위냐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되고, 완전히 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시미는 이쪽으로는 좀 약하고, 아까 설김 머리살에서 이 머리 쪽 머리 손바닥 하나, 요쪽이 육사시미로 굉장히 좋습니다. 단면적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보통 육사시미라서 좀 부드러워요. 한번 육사시미로도 한번 썰어볼게요. 혹시 사시미는 이렇게 덩어리 놓고 조금 그냥 나가는 게 좋죠. 근데 육회 부분들은 커팅이 들어가서 색깔 갈변이 빨리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부드럽죠? 그죠? 이 앞쪽에 머리살이 이렇게 돼. 좀 싼 부위에 다 붙어 있는데 이거 잘 활용하면요, 얘는 금액이 천차만별로 뛰지 않아요. 거의 꾸준합니다. 오히려 비선호 부위라서. 그러면 주문이 들어오면 얘를 포장을 뜯어서 이 부분을 썰고. 자, 보세요. 이제 오늘 하루 정도 나간 물량이 이제 요 정도 됐다 칠게요. 얘네들이 이제 오면 요 정도로 딱 덩어리를 채요. 이 상태에서 뭐 랩을 하든, 아니 진공기가 있으면 저 진공을 쳐서 냉동실을 보관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동 자체는 요즘에는 뭐 냉장 해동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동은 좀 실온 해동이나 아니면 찬물에다 좀 해동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슬라이스 커팅을 하면은 이제 육회가 아까 요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빳빳하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나갈 만큼 하고 비닐 또 씌우고 쓰고 해서 나가기 직전에 놓고 나가면 금방 녹아요. 육회는 육사시미는 또 냉동하는. 육사시미를, 그러니까 육사시미 나가는 이제 그거는 활용에 따라서, 육사시미는 사실 냉동보다 좀 약간 냉장 형태로, 왜냐면 바로 이 전체적인 감으로 먹는 게, 그거는 냉동보다는 숙성고에 넣어도. 예, 숙성고에 넣으면 되죠. 근데 진공으로 작업하고 와서 숙성으로 다시 냉장으로 해놓으면은 했다 다시 하게 되면 갈변도 빨리 갑니다. 예.
그다음에 드립도 빨리 되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 바로 냉동시켜서 육회만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은 판매할 때 색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오히려 저는 그거 할 때 뭣도 하냐면 냉면 육수 있죠. 냉면 육수에다가 육회 같이 내서 물회처럼도 내놔요. 되게 괜찮아요. 예. 육회물에 가면 우리가 회 그걸로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사실 좀 안 맞고 오히려 육수 냉면 조금 나가는 거 육회랑 내죠. 그럼 살짝 먹기 직전에 살짝 올려서 같이 먹게 하면은 고기 먹고 나서 느끼함도 굉장히 많이 잡습니다. 혹시 이 설계 지금 하는 부분에서 좀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결을 아까 네, 결 방향 아까 하는 거 소고기랑 돼지고기랑 다르다 그냥 결을 자, 결이 있잖아요. 네. 얘네가 결이 한 방향이 아니에요. 여러 방향. 지금 예를 들어 결을 끊는다면 이 상태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얘에서는 결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사선으로 끊어야 되는 거예요. 네, 사선으로. 그리고 결을 살리면은 또 살린 만큼의 식감이 있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우둔이나 다 결을 끊어갖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결을 살렸을 때 식감이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이거는 학생들 대상으로 비교 테스트를 해봤는데도 딱 반반. 또 여기 설깃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그럼 이거는 또 불고기 하기는 또 단적하다 그죠? 너무 불고기인데 설깃은 불고기를 해도 되는데요.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두께보다 조금 더 얇게 샤브샤브보다 조금 두껍고 일반 불고기보다 얇게 하면 괜찮아요. 네. 가능합니다. 네. 두께만 조금 조절. 왜냐면 이제 그거는 이제 불고기 두께는 뭘로 잡냐면요. 마블링 근내지방도 상태를 보고 잡는. 근내지방이 좀 있다 그러면 살짝 두꺼워도 되고 좀 없다 하면 좀 얇게. 우리 정확하게는 샤브샤브 정도와 육전 정도 두께 정도. 네. 그 정도 잡으시면 돼요. 다음은 이제 설도. 자, 육가구에서도 오면 이제 한 17,000원 정도 하는데, 자,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보섭살. 여기가 보섭살.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밑에가 이제 도가니, 무릎 도가니 있죠. 무릎 도가니가 여기부터 해서 이걸 도가니살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여기가 삼각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분리는 이제 여기 이제 근막을 놓고, 아니면 뒤쪽, 예, 보이시죠? 이렇게. 뒤쪽을 놓고, 얘가 삼각살. 삼각살. 그리고 보섭살, 도가니살. 이렇게 설도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근데 요즘 이제 우리는 이제 구이식 스테이크 하시는 분들은 가격적인 채끝이랑 안심 이런 기본적으로 너무 비싸니까 이 부분들 이용하면 아주 괜찮아요. 그래서 구이 쪽으로 만약에 승화시키려면 약간 주물럭식으로 이따 이것도 구워볼 거거든요. 갈비살이랑 같이 한번. 근데 맛은 좀 심심하지만 약간 야끼니쿠 형태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주물럭식으로 하면 이거 해도 굉장히 괜찮아요. 네, 하나 썰어 볼게요. 외국에는 스테이크 용도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삼각살이랑 보섭살을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온라인 경매나 이런 데가 잘 나오고 이제 실시간대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날 작업분 확인하셔가지고 온라인 경매는 혹시 뭐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예전 한동안 경매라기보다 이렇게 부분용인데 뭐 미트박스나 또 하나가 제가 이따가 금천미트나 이런 데들이 좀 많이 좀 하고요. 온라인 쪽에서 가면 거기 그쪽이 하는데 약간 올라오는 것도 있고 좀 안내를 안 올려주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 왜냐면 기본 업소들을 큰데 맞춰놓고 나머지 분들을 올리니까요. 근데 이 부분들은 이제 정부에서도 좀 계속 수정을 해서 전체 경매로 좀 바꿀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보기는 굉장히 좀 편해지실 거예요. 이제 이게 삼각살이에요. 삼각살의 단면적 한번 보여드릴게요.
있는 건 괜찮아요. 일단 제가 이따가 구워보겠지만 그 대신 심심한 맛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야끼니쿠 형태나 주물럭 형태로 썰어서 같이 나가시면 좋고, 예를 들어 무한리필이나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 이렇게 삼각살만 따로 받을 수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삼각살이랑 보섭살을 따로 안 빼요. 근데 지금 한 통으로 이렇게 받아서 하는데, 삼각살 요즘 간혹 빼는 데들이 이제 나오기는 하는데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삼각살 부분, 이따가 갈비살 할 때 같이 제가 구워볼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보섭살이거든요. 그래도 보섭살은 그나마도 스테이크 쪽에서 약간 무한 스테이크 집 한동안 이걸로 좀 많이 썼어요. 근데 육회로 해도 전혀 무관하고요. 유명하는 게도 이거 도가니살 바다가 이거 육회하고. 네, 맞아요. 밑에 도가니는 찌개 하나. 네, 맞아요. 괜찮아요. 불고기나 이런 것들을 하면 굉장히 괜찮고요. 스테이크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보섭살 저도 단면적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대신 이제 지금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걸 안 했는데, 사실 그 골막 말고 이 부분들을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스테이크 쪽 요거 이런 쪽. 이게 보섭살이요? 예, 보섭살요. 무한 스테이크 이거라고? 예, 무한 스테이크 용도나 아니면 이걸로 일식 하시는 분 좋아하시면 타다키 괜찮습니다. 소고기 타다키도 굉장히 괜찮아요. 이 부위가. 예.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조금 심심한 맛이 있어. 오히려 이따 드셔보시겠지만 얘와 얘를 놓고 하면 얘가 삼각살이 조금 더 고소한 맛이 있고 얘가 좀 더 떨어져요. 그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 등심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앞으로 이제 원가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도가니살이 이제 주로 용도로 쓰는 게 이제 요걸 이제 불고기용으로. 굉장히 괜찮아요. 불고기용으로.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 끝나면 저도 트렌드들을 보면은 육회 불고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이제 트렌드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아마 이제 원작에서 이제 자연산 회 부분들이 나오니까 아마 육회 부분들은 그동안 회 부분들이 갖고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육회가 좀 잡아 나갈 거고, 그래서 자연산 회랑 어울릴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불고기 부분들은 왜 그러면 어떤 걸 보면 아니면 이런 원자재에서 비선호 부위가 많이 남는다는 건 결국은 그쪽으로 레시피나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방향이 바뀔 확률이 되게 높아요. 네. 왜냐면 지금 이게 되게 많이 남아 있어요. 육강도에서도 잠깐 사실 처치 곤란이, 겨울 되면 조금 나아지긴 하는데, 그럼 이게 많다는 건 결국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들어간다면, 그러면 쏙쏙들이 커지겠죠. 그러면 결국 거기에 따라 반에서 따라가죠. 그럼 이렇게 해서 아직 딸이 나. 근데 이 부위는 굉장히 또 많이 나오는 부위여갖고 괜찮습니다. 여기도 한번 단면적 보여드릴게요. 회가 생선회 말하는 네, 자연산 회 부분. 회랑 이 불고기랑. 아니죠. 육회랑 불고기. 육회 불고기. 그러니까 저 두 개는 좀 어차피 같이 따라가도 조합이 맞는 식당의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회 불고기는 거진 같이 따라가신다고 보시면 좀 될 거고, 그 다음에 불고기가 더 앞으로 올려내. 지금 야끼니쿠 자체가 지금 자꾸 많이 잡아가고 있잖아요, 자리를요. 그게 사실은 이제 양념식 그냥 구워 먹는 것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주물럭의 형태의 개념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쓸 때 고가 부위보다는 또 이제 저가로 움직이시는 확률이 좀 높죠. 얘도 국으로, 탕이나 이런 쪽으로 해도 전혀 무관하고요. 단면적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굳이 왜 우둔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 도가니살. 결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다 우둔이랑 비슷해요. 역시 육회로도 전혀 무관해요. 네. 우리는 자꾸 이제 육회로 제일 지금 최고 가치를 차는 게 이제 꾸리살. 네, 앞다리에 나오는 꾸리살. 두 번째가 홍두깨. 그 다음에 세 번째, 편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우둔살. 설깃이 좀 마지막인데, 이거는 이제 그 뷔페집이나 좀 대형으로 하는 데들을 좀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홍두깨살 같은 경우는 요즘 더 힘든 게 육전 부분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홍두깨에서 육전이나 육포 쪽으로 사실 좀 많이 빠져요. 예, 그래서 좀 구하기가 하고 단가가 그래서 쟤는 나오는 양도 적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좀 힘들지. 그리고 요거 도가니살도 타닫기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두께만 좀 잘 조정하고 어차피 타닫기 자체에 들어가서 기본적인 마리네를 살짝 하면서 가니시 하니까 충분히 괜찮아요. 근데 뭐 숙성 부분들은 이제 앞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노스릴 문제예요. 노스릴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교차 숙성을 뭐 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저는 차라리 바람에 한 2, 3일 정도 하고 예, 드라이로 한 2, 3일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웨데이징으로 전환하는 부분들도 좀 추천하고요. 드라이를 하고 웨데이징. 예, 드라이를 하면 어느 정도 완전히 말리지 말고 겉만 좀 말리면 드립을 좀 안에 가둘 수가 있거든요. 예. 저는 그런 형태로도 좀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스타일인 건가요? 원래 웨데이징하고 드라이를 하라고 해요. 자 지금 아까 온 상태가 웨데이징 상태예요. 아까 그 진공 층계 어차피 웨데이징을 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드라이를 좀 하라는 이유는 겉면이 드립 부분들을 살짝 한 2, 3일 정도 살짝 말려 있거든요. 완전 말리진 않고 근데 식감에서는 전혀 문제를 주진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진공을 쳐서 웨데이징으로 전환 다시 시키면 네. 근데 웨데이징 갖다 다시 하고 다시 하면 사실 색깔 부분에서는 이거보다 다 검붉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직접 작업을 해서 바로 드라이를 시키니까 좋긴 그게 제일 좋아요. 웨데이징 안 하고 바로 작업해서 온 부분들을 드라이하고 그 다음에 웨스로 전환하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기간은요? 기간은 저는 이 6으로 했을 때 그건 저는 2주를 안 넘겼었거든요. 네. 2주를 안 넘겼어요. 그리고 이제 냉장고 상태, 그 다음에 색깔 상태, 온도는 다 똑같아요. 온도는 0도에서 3도씨고, 그 다음에 습도는 70% 이제 요 정도 다 맞추시면 돼요. 네. 지금 제가 여기서 삼각살, 보섭살, 도가니살 세 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좀 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불고기가 그러면 얘랑 아까 한우 목심이 있던데 그 불고기랑 이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나요? 목심은 금액이 지금 이게 16,000원이면요. 목심은 18,000원, 유구 기준입니다. 유구 기준은 18,000원에서 19,000원, 키로당. 근데 요것도 이제 물량으로 사는 거니까 만약에 개인 식당이 이제 한 박스 내지 뭐 요 정도 사는 거는 거의 한 키로당 1,000원씩 더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네. 식감은요? 식감은요, 얘는 좀 부드러운 부분이 있고, 걔는 식감이 있어요. 왜냐면 결 자체가 좀 선이 굵거든요. 그 대신 고소함은 좀 걔가 높긴 하죠. 목심이. 결이 두껍고 예. 그 대신 결 부분들은 걔네들은 좀 얇게 들어가셔야 돼요. 목심 쪽이. 얘는 조금 부드러움이 있어서 살짝 두꺼워도 되는데 목심 쪽은 좀 얇아요. 불고기가 고소하면 더 괜찮은 거예요? 고소함의 차이는 무슨 차이라고 할까요? 저기 안심하고 등심 드셔보셨죠? 네. 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안심은 너무 부드럽고 등심은 약간 좀 지금 식감에서는 그렇잖아요. 근데 고소함은 등심이 더 약간 기름의 풍미가 좀 있어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결은 등심이 좀 겹치고 안심은 부드럽죠. 얘와 이제 불고기를 목심과 설도를 구분하라면 굳이 하라면 그 정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하시는 업글 잠깐만, 왜냐면 그래야지 제가 거의 맞춰서 설명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깊게. 혹시 저 부모님이랑 족발 가게. 그래요? 네. 돼지 쪽. 네. 그리고 저는 아까 갈비만 하는 이제 짝갈비 이걸로 나오죠. 돼지갈비만 지금 하시는데요. 그리고 삼겹살 도시락 사모님 지금 삼겹살집 하고 홍두깨로 이제 냉동으로 해가지고 아예 작업까지 다 해서 받고 있는데 네네. 그 부위를 이걸로 바꿔서 해달라고 해도 가능해요? 용도를 뭘로 쓰시죠? 육회비빔밥. 육회면 상관없어요. 예, 상관없어요. 예, 홍두깨 비싼 홍두깨. 근데 3만 예. 그냥 소량 나가고 그런 금액대가 있고 이래서 그냥 아예 그런 작업을 할 생각을 안 하고 해서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제 업체가 이제 지금 설도를 취급을 하느냐가 이제 만약에 설도를 취급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데 걔네들은 근데 이게 하게 되면 물건을 받아서 고정적으로 받아가지고 이제 이 트리밍을 해요. 트리밍만 해서 이렇게 보내준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업체에서는 받는 계약하는 단계가 있을 거예요.
이런 대형 육가공은 거기까지 하고 2차 육가공에서 하는 거예요. 2차 육가공에서 대형 1차 육가공에서 받아가지고 그 손질만 해서 딱 6회 스펙으로만 나가니까 만약에 이게 계약돼서 할 수 있다고 하신다고 하면은 할 수 있는데 아마 그 공정이 달라져요. 홍두깨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위에서 망금하는데 여기는 금막까지 다 세 분류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그건 한번 거기 본사랑 상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